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경이 1인 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조건을 한번 보시는데, 이 조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각각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결국에 이 말은즉슨 현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현의 길이가 서로 같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bi의 지금 벡터를 지금처럼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벡터를 볼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관점 중에 하나가 결국에 시점이 어디서부터 진행이 되는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1과 3-2가 있는데 3-1부터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이전에 이런 걸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두 직선이 있습니다. 자, 두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녀석을 지금 L1이라고 하고 얘를 L2라고 합시다. 그럼 L1과 L2가 이루고 있는 각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얘를 세타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L1과 L2가 지금 L2에 직각을 이루고 있는 그때 이 법선을 한번 그려보면은, 자, 우선은 L1부터 한번 해볼게요. L1은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90도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L2라고 하는 것을 또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이 파란색 선에서 L2까지의 각이 결국엔 뭡니까? 90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90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 세타가 있거든요. 그러면 파란색 선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세타랑 그리고 지금 L2와 이 파란색 선이 90도의 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이 결국에는 알파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세타는 결국에 2분의 1 파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L1과 지금 90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이 알파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요만큼은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역시나 세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세타라고 하는 것과 여기 있는 이제 알파를 서로 더했을 때 결국에는 90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루고 있는 이때의 세타와 그리고 법선끼리의 그 사이각, 이 사이각 세타가 서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설명을 드렸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A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자, 이 녀석을 제가 편의상 뭐라고 할 거냐면 어, 이 벡터를 bi라고 하는 벡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시작을 한 이러한 벡터가 있는데, 자, 요 녀석의 벡터를 B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J라고 할까요? J 벡터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이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현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중심각이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중심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O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O에서 A로 긋고 그 다음에 O에서 지금 여기로 그어볼게요. 그러면 그림을 예쁘게 그리지는 못했지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좀 너무하니까 이거 좀 다시 지울게요. 네, 제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하다 싶어서, 자, 한 요 정도. 자, 그러면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이 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가 지금 bi거든요. 그러면 어, 지금 여기에서 지금 n까지라고 했을 때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n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무엇을? 2파이를. 그러니까 이 파이를 n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얘가 결국에 중심각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때 지금 이쪽으로 다시 가서 요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라고 하면 됩니까? n 플러스 1분의 2파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몇 배를 하면 돼요? i배를 하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얘 i가 의미하는 것은 이쪽으로 다시 가서, 자,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i가 2다라고 하게 되면요, 1일 때보다 어떻게 돼요? 그때 중심각이 2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중심각이 3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배수의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가장 최소를 지금 한 등분에 대한 중심각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현의 길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현의 길이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엔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도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아니, 이렇게, 예, 여기가 90도라고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 초록색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중심각을 이등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각 자체가 뭐가 됩니까? m 플러스 1분의 파이, 그 다음에 i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만일에 여기에 j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역시나 a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각을 이런 식으로 돌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m 플러스 1분의 2파이에다가 곱하기 j배를 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요?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반만큼은 역시나 m 플러스 1분의 파이의 어떻게 해요? j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현의 길이를 떠나서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 세타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서로 같습니까? 라고 한다면 서로 어떻게 해요? 직각을 이루고 있는 그때의 법선끼리의 각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녀석이 결국에는 세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자, 이걸 다시 한번 지워서 요 녀석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됐습니까? 그 다음 이 i를 곱한 녀석, 이 i를 곱한 녀석은 어디입니까?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됐습니까? 그러면 이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서 요 녀석을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 플러스 1분의 파이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j 마이너스 i다 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예각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냥 붙여버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만큼의 각이 얘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bi의 벡터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 녀석을 편의상 mi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중점을.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 bi의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ami의 어떻게 해요? 성분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2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만큼의 길이가 1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요만큼의 길이는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사인의 n 플러스 1분의 파이의 i가 된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a에서 시작해서 지금 bj 벡터라고 하는 거, 그 녀석의 전체 크기라고 하는 것도 자, 요 녀석을 제가 만일에 mj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amj의 어떻게 해요? 성분의 길이의 2배를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텐데, 자, 다시 좀 축소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한번 또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원을 한번 좀 그릴 거예요. 원을 이렇게 그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B2의 벡터와 그 다음에 B5의 벡터의 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B2의 벡터의 크기에 B5의 벡터의 크기에 그 다음에 코사인이 어떻게 됩니까? 세타입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한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원리 원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만일에 결국에는 내적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 세타가 어떤 세타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답안을 작성하실 때 이 세타는 B2 벡터와 B5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이다라는 것을 옆에다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구해야 됩니까? 이 두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때의 사이각, 그죠? 예, 이 두 개를 꼭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n이 7이라고 했으니까 8등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8등분이니까 지금 중심을 지나게끔 하면서 현의 길이가 서로 다 같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N각형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편의상 A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B1, 얘는 B2, 그리고 여기는 B3, 여기는 B4, 여기는 B5, 자, 여기는 B6입니다. 여기는 B7.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은 A에서 B2로 이렇게 긋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5로 이렇게 또 그어 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A에서 B2로 그었을 때 B2 벡터의 크기,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2 곱하기 에 됐죠? 사인에, 자, n은 지금 뭐라고 했었죠? 7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8등분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위에 뭐가 뭡니까? 2파이가 아니라 파이가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만큼의 각이니까요. 맞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곱하기 몇 배를 해야 됩니까? 2배를 하면 된다. 그러면 얘 자체가 결국에는 의미하는 바가 결국엔 4분의 1 파이가 얘가 4분의 1 파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지금 결국에는 2 곱하기에 사인의 4분의 1 파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B5 벡터. 자, 얘는요, 다시 2 곱하기 어떻게 돼요? 사인에, 그 다음에 8분의 어떻게 해요? 파이다라고 하시고, 여기에 5를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 곱하기에 사인에 8분의 5파이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두 녀석을 먼저 이제 곱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 사이각은 어떻게 되느냐? 자, 사이각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죠? 큰 것에서 그냥 작은 것을 그냥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사이각을 제가 편의상 세타라고 이렇게 쓴다면 이때는 지금 어떻게 돼요? 8분의 5파이에서 빼기 4분의 1파이를 하면 된다. 됐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은 8분의 3파이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전체 내적 B 벡터, B2 벡터, B5 벡터. 자, 이 녀석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곱을 하게 되니까 4 곱하기에 그 다음에 사인에 4분의 1 파이. 자, 그리고 곱하기 사인에 8분의 5 파이. 자, 그리고 곱하기에 코사인에 뭐가 됩니까? 8분의 3 파이가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자, 뭐 어떤 것을 이제 고치든 상관은 없는데, 자, 요 녀석, 사인의 8분의 5파이. 그럼 얘는요,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의 8분의 3파이와 서로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사인의 8분의 3파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를 서로 곱했다 라고 했을 때, 자, 4 곱하기에 사인의 4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쓸게요. 2에다가 사인의 4분의 1 파이가 되고요. 다시 곱하기 2 곱하기에다가 사인의 8분의 3파이고요. 곱하기 코사인의 8분의 3파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녀석은 사인의 2 곱하기에 8분의 3파이를 의미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2 곱하기에 사인의 4분의 1 파이 곱하기 사인의 4분의 3파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무엇과 같아요? 사인의 4분의 1 파이와 서로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곱을 하게 되면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 자, 그래서 답은 1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세타가 결국엔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이라고 하는 설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왜 공식이 이런 식으로,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위에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매우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처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채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채점자가 정확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왜 이러한 이제 생각을 왜 했는지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을 이제 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3-1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굳이 이거를 꼭 써먹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가 A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중심각이 서로 같다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이 말은 정円각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정円각형이라고 하는 게 원과 서로 결합을 했을 때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엔 각각의 점들이 중심을 어떻게 해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점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B3라고 하는 것은 B7과 B5라고 하는 것은 B1과 어떻게 해요? 서로 대칭을 이룬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선 한번 보세요. 여기가 4분의 1파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90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역시나 4분의 1 파이가 됩니다. 맞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의 크기가 아까 한 등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게 아니라 이 B1까지가 지금 4분의 1 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등분들, 이 등분들은 결국에는 전체 요만큼의 크기는 4분의 3 파이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파이에서 예를 들어서 4분의 3 파이를 하게 된다면 얘는 4분의 1 파이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이 4분의 1 파이는 역시나 어떻게 해요? 다시 2로 나눴을 때 여기가 8분의 1 파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 자체를 지금처럼 8분의 1 파이에다가 플러스 4분의 1 파이니까 8분의 2 파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얘가 8분의 3 파이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 됐죠? 자,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그 N각형에 대한 이제 대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지금 B5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B1이 서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조선을 또 한번 긋습니다. 그러면 지금 A랑 B2 그리고 B5, 예,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A에서 B5까지 그리고 B2에서 B5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그러므로 요만큼의 크기가 지금 90도라고 한다면 요만큼의 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의 반인 8분의 1 파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얘가 8분의 1 파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8분의 1 파이가 아니라 4분의 1 파이죠. 죄송합니다. 자, 이게가 90도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 이 녀석 전체가 4분의 1 파이가 된다라고 한다면 요만큼은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결국에는 8분의 1 파이가 되겠죠, 얘가. 자, 그러니까 여기가 8분의 1 파이가 되더라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지금 보시면 요 녀석. 자, 요 녀석은요. B2 벡터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B5 벡터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입니다. 제가 내적을 이제 설명을 했을 때 매우 강조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정사형을 시켰다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두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거, 두 벡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엔 그 크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얘가 선분의 길이로서 요 녀석, 요 녀석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B5 벡터에 지금 코사인 세타를 지금 곱한 거예요. 그러면 자, 얘가 의미하는 코사인 세타는 요 녀석이 세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타 값을 실제로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얘를 어떻게 해요? 요 두 녀석을 서로 곱하게 되면 A에서부터 얘를 M이라고 한다면 요 M까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됐죠? 자, 그러므로 A에서 B2까지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루트 2가 되고요. 그 녀석의 반은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서로 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당연히 1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역시나 얘를 수능식으로 많이 문제풀이를 한다면 너무 쉽죠. 이렇게 그냥 그어서 딱 설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얘가 90도를 이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 이 도형의 기본적인 성질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 두 벡터의 내적을 지금처럼 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배경적인 내용을 모두 언급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현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것과 중심각이 서로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N각형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B5랑 그 다음에 B1은 결국에는 중심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구조에 해당이 되고, 이 중심을 지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90도를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얘가 현이니까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긋게 된다면 90도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사형을 통해서 두 벡터의 내적을 쉽게 유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2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다음 극한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3-1에서 봤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한번 해보자면, 우선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아니라 고려대학교 모의논술로 나온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 중에 예시 답안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예시 답안대로 한번 풀이를 해보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고, 두 번째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B1의 벡터 그리고 BI의 벡터를 서로 내적을 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2 곱하기에 사인의
n 플러스 1분의로 가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파이가 됐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곱하기 1이 이렇게 옵니다. 자, 얘가 결국엔 뭐를 의미합니까? b벡터의 b1벡터의 크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i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사인의 n 플러스 1분의 그리고 파이 i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코사인에 여기에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만일에 세타라고 한다면, 이때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했었죠? 얘는요, n 플러스 1분의 파이 i에서 마이너스에 n 플러스 1분의 파이, 자,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이 녀석은 우리가 다시 쓰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의 어떻게 요 덧셈 정리에 의해서 n 플러스 1분의 파이 i 그리고 코사인의 n 플러스 1분의 파이가 이렇게 오고요. 자, 여기는 당연히 플러스가 와야겠죠. 주의하시고요. 사인의 n 플러스 1분의 파이의 i가 이렇게 오고, 그리고 사인의 n 플러스 1분의 파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라는 건데, 자, 우선 잘 보세요.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에 b1 벡터 그리고 내적에 i는 1부터 시작을 해서 n까지 bi의 벡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녀석의 내적인데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자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b1 벡터, b2 벡터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bn의 벡터.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서로 어떻게 해요? 두 벡터를 내적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 해당 벡터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제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크기의 제곱. 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b1 벡터와 그 다음에 b2 벡터, 자, 이 녀석을 서로 내적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i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2가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거를 이제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우선은 요 녀석과 그리고 요 녀석을 서로 전개를 할 겁니다. 자, 전개를 하게 되면 자,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2에다가 사인에 n 플러스 1분의 파이가 이렇게 오고요. 곱하기 2에다가 사인에 n 플러스 1분의 파이 i가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또 뭐가 옵니까? 코사인에 n 플러스 1분의 파이 i가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에 n 플러스 1분의 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적을 하는 그 과정선상에서 B1 벡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게 실상은 어떻게 돼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B1 벡터와 BI 벡터를 내적에 대한 시그마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2 곱하기 사인에 n 플러스 1분의 파이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면 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자, 요 녀석까지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곱하기에다가 2 곱하기 사인에 n 플러스 1분의 파이 i에 지금 어떻게 돼요? 요 녀석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우선은 시그마 처리를 한번 해볼 건데, 시그마 i는 1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n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요 녀석과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서로 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인에 n 플러스 1분의 2파이가 되죠. 자, 그 다음 얘랑 얘를 서로 곱을 하게 되면 얘는 지금 사인에 n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2파이의 i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그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뭡니까? 사인에 n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2파이에다가 다시 곱하기 사인에 n 플러스 1분의 2파이의 i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 지금 보시면 요 2랑 2랑 서로 곱을 해서 4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시그마 처리를 하는데 i는 1부터 시작해서 n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뭐가 옵니까? 사인에 n 플러스 1분의 파이의 제곱이고요. 자, 곱하기의 사인에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분의 파이 i의 제곱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시그마의 주변수 자체가 지금 i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상수 처리가 돼서 바깥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극한 처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n이 무한으로 간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간다라고 해주시고 사인에 n 플러스 1분의 2파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시작을 해서 n으로 가는데 사인에 n 플러스 1분의 2파이의 i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보시고 뭔가가 좀 느껴지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논술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이제 바꾸는 그 연습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기출이 많다 보니까, 자, 그 내용에 착안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녀석은 n 플러스 1분의 다시 2파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지금 보시면 이게 없었던 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실상 여기에다가는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분의 1을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2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없었던 게 이렇게 생기면서 n분의 1은 여기다 고그랬고, 그리고 2파이는 여기다 고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n이 무한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녀석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1에 수렴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2파이에다가 다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간다. 자, 그리고 시그마 i는 1부터 시작을 해서 n으로 가고요. 그리고 사인에 n 플러스 1분의 2파이의 i가 이렇게 오고 여기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이 녀석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죠? 지금 i라고 하는 게 변수에 해당이 되니까 그 앞에 있는 n 플러스 1분의 1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dx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2파이에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서 지금 사인에 2파이의 x다라고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x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n 플러스 1분의 i 자체를 x라고 뒀다라는 건데 i에다가 1을 집어넣고 n이 무한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0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뭐로 끝나게 되겠습니까? 1로 끝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요 녀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을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면 사인의 2파이의 x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기 자체가 1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사인 그래프가 지금처럼 이렇게 지나겠죠? 그리고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1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같아지니까 이거는 뭐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0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이 부분이 남았죠. 이 부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여기 4가 지금 곱해져 있고 여기는 지금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i는 1부터 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면 4 곱하기에 그 다음에 사인에 n 플러스 1분의 파이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시그마 i는 1부터 시작을 해서 n에다가 지금 사인에 n 플러스 1분의 지금 파이의 i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녀석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요 녀석이 1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1이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 전체 최대값이고 결국에는 i는 1부터 n개의 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요 녀석의 최대값은 n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요 녀석 전체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4 곱하기 n에다가 그 다음에 사인에 n 플러스 1분의 파이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은 얘는 지금 0에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요 녀석은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어떤 수에 지금 수렴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0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무엇을 곱해도 0이니까 결국에는 전체 결과값이 0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완성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 결국에는 뭐냐면 예시 답안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를 좀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다른 풀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3-1을 다른 풀이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차관점은 여기 있습니다. 아까 제가 3-1을 설명을 하면서 이 녀석은 현의 길이가 같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중심각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같다. 자, 뿐만 아니라 제가 또 하나 언급을 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円각형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3-1 같은 경우에 n이 7이다라고 했을 때 칠각형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팔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정팔각형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냐면, 그 N각형의 기본 성질에서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을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 지금 중심이 5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에서 A 벡터, 5에서 B1 벡터, 5에서 B2 벡터, 얘네들을 모두 등간격으로 서로 그 각각의 벡터를 모두 더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이제 성질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5A 벡터 더하기 5B1 벡터 쭉 해가지고 5bn 벡터, 자 여기까지를 모두 더하게 되면 0 벡터가 나온다, 즉 0의 값이 나온다 라는 것을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5b1 벡터 더하기 쭉 가서 5bn 벡터, 자 요 녀석의 전체의 총합은 마이너스 5a 벡터다 라는 형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언급을 한 이유는 뭐냐면, 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시그마 i는 1부터 시작을 해서 n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bi 벡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B2 벡터라고 한번 해볼까요? B2 벡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입니다. 요 녀석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 말은즉슨 결국에는 시점과 종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벡터를, 그러니까 한 벡터를 분해를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있을 때 결국에는 5B2 벡터 빼기 어떻게 5A 벡터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모두 더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모두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서 더한다라고 하게 되면 5B2 벡터, 5B1 벡터죠. 플러스 쭉 가서 자,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됐죠? 그리고 요 녀석은 몇 개가 있습니까? 마이너스에 n 플러스 1개가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A 벡터.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요 녀석을 수정을 해야겠죠. 자, 이게 아니라 n 곱하기에 그 다음에 5a 벡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을 지금 모두 다 더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요 녀석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에 5a 벡터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전체 총합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에 n 플러스 1에 다시 5a 벡터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여기에다가 처리를 하게 되면 n 플러스 1에 다시 어떻게 해요? a5 벡터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녀석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쓸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처럼 요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서 얘를 적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죠. B1 벡터라고 하는 것의 내적이고 지금 여기에 실수배로서 n 플러스 1, 그 다음에 A5 벡터가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n 플러스 1을 그냥 앞으로 보내버리고 B1 벡터라고 하는 것과 A5 벡터를 서로 내적을 한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B1 벡터라고 하는 것의 크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2 곱하기 사인에 n 플러스 1분의 파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O 벡터라고 하는 것의 크기는 당연히 1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자, AO 벡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좀 지우고서 자, 볼게요. 지금 B 벡터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걸 좀 더 크게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O 벡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 각이 이루고 있는 각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n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2파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연장선을 한번 그었을 때 결국엔 지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엔 중심각과 원주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몇 도입니까? 여기는 90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에 요 녀석 자체를 제가 알파라고 한다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사인의 알파 값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코사인의 알파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90도에 해당이 되고 요 녀석은 결국엔 뭐가 됩니까? 파이 마이너스에 파이 마이너스가 아니죠. 2분의 파이에 마이너스에 어떻게 돼요? 알파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이용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엔 요만큼의 크기는 2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녀석의 코사인의 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사인 값이죠. 이 녀석의 사인 값. 요 녀석의 사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그 다음에 얘입니다. 요 길이에 해당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2분의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음, 이게 이렇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만큼의 크기가 이 녀석이라고 했잖아요. 이 녀석이. 그러면 이 녀석은 뭐가 됩니까? 이 녀석은 n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2파이에 해당이 됩니다. 파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의 그 관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였냐면 결국엔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을 제가 알파라고 하게 되면 이 녀석은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에 해당이 되니까 코사인의 알파라고 하는 것은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가 있고, 이 녀석은 다시 어떻게 또 쓸 수가 있습니까? 사인의 얘 자체가 결국에는 n 플러스 1분의 파이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 사인의 n 플러스 1분의 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n 플러스 1분의 파이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n 플러스 1에 곱하기 2가 되고요. 곱하기 사인의 n 플러스 1분의 파이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처리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얘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사인의 m 플러스 1분의 파이, 자, 그리고 그 밑에 n 플러스 1분의 파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녀석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파이의 제곱이 이렇게 오거든요. 자,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2 곱하기에 n 플러스 1이 옵니다. 자,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가 서로 없어지게 되고요. 결국엔 남는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n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2파이의 어떻게 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m, n 플러스 1분의 파이에다가 사인의 n 플러스 1분의 파이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n이 무한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녀석은 당연히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n이 무한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0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각각이 수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는 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일련의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고, 이런 방법도 쓸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런 문제의 대략적인 구도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서 내가 결국에는 이 N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구할 수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